전쟁 휴전국에 아이를 보냈던 게 잘한 선택일까? 영국 런던에 사는 학부모 에바. 그녀에게는 티나라는 딸이 있습니다. 교장이 하도 안전한 곳이라고 설득하니 믿고 보내긴 했지만 그래도 한국에 보낸 것이 영 마음이 편치 않은 에바. 그러던 중 휴대폰이 울리며 반갑게도 딸이 보낸 메시지가 뜹니다. 표정이 밝아진 에바는 티나에게 별일 없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티나는 한국 백화점에서 엄청난 것을 보았다면서 엄마에게 사진을 한 장 전송하는데요. 딸이 보낸 사진을 보낸 에바는 순간 탄성을 지릅니다. 그리고는 옆에서 신문을 보고 있는 남편에게 티나가 보내준 사진을 보여주는데요. 여보, 이거 봐. 한국 백화점이래. 이게 백화점이라고. 남편 또한 안경을 치켜 올리며 놀란 눈으로 다시 한번 사진을 바라봅니다. 과연 티나가 보낸 사진은 무엇이었을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사립학교 문학교사로 일하고 있는 미셸이라고 합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사립학교는 주로 어퍼 미들 클래스, 그러니까 중상류층 이상의 경제적 여유를 가진 집안의 자제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그렇다 보니 수학여행도 비행기를 타고 주로 해외여행을 하곤 했는데요. 필수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대부분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거의 참석했죠. 하지만 이번 연도 수학여행 때는 무려 4분의 1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한국으로 여행 간 것 때문이었죠. 원래 저희는 일본으로 수학여행을 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맨날 유럽이나 미국만 갔으니 이번에는 아시아도 가보자는 것이었죠. 아시아에서 아이들이 갈 만한 곳을 고르자니 일본이 딱 적당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선진국이라서 치안도 안전한 데다가 문화재가 잘 보존되어 있어서 볼거리도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원래 계시던 교장 선생님의 병가로 인해 새로 부임한 임시 교장 선생님께서 강력하게 일본은 안 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오염수 방류 문제 때문에 안 그래도 말이 많은 곳에 왜 보내냐면서 왜 일본에 가면 안 되는지 교직원들을 불러 모아 자신의 주장을 설파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의견은 일리가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프리젠테이션으로 보여준 후쿠시마 물고기들의 상태는 심각해 보였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항만 근처에서 물고기를 채취했더니 기준치의 9배가 넘는 세슘이 검출되었다고 하더군요. 일본의 오염수 문제는 거의 관리 불능 상태라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확실히 이런 곳에 아이들을 보내는 것은 교사로서도 꺼림칙하긴 했습니다. 혹시라도 식당에서 음식을 잘못 먹고 방사능에 노출되면 곤란했으니까요. 문제는 일본의 대안이 한국이라는 데 있었습니다. 한국에 수학여행을 가는 게 어떠냐는 교장 선생님의 말을 듣는 순간 교사들 대부분이 난색의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지구상 몇 안 되는 분단 국가 중 하나로 휴전국이었습니다. 언제라도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나라에 아이들을 보낸다는 게 좀 망설여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한류의 열풍을 타고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지만 저에게는 아직도 일본이 한국보다 선진국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일본이 한국보다 잘 산다는 건 제 편견이었습니다. 경제학자들만 봐도 한국이 1인당 GDP가 곧 일본을 추월하고 추월한 이후에는 적어도 2035년까지는 한국을 못 따라잡는다고 할 정도였는데 오랫동안 일본이 아시아의 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 보니 고정관념이 생겨 한국을 얕잡아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굳이 일본보다도 후진국인 한국에 갈 필요가 있나 싶었어요. 학부모들도 일본 대신 한국에 간다는 말을 듣자 미쳤다고 휴전국에 보내냐고 기겁했습니다. 그러나 교장 선생님은 학부모들을 불러 모아 설득했고 얼마나 한국이 안전한 나라인지 또 얼마나 고도성장으로 발전한 나라인지 설명했습니다. 이런 나라로 견학 가면 아이들의 식견도 더 넓어질 것이라고 자부했죠. 교장 선생님은 자기 주장이 강한 편이셨지만 그만큼 논리적으로 근거를 대가며 사람을 설득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도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자녀의 수학여행을 허락해 주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분의 1 정도는 이번 수학여행은 참석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 또한 한국에 가는 것이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안 가는 것보다는 나으니 간다는 눈치였습니다.
그렇게 꿩 대신 달기란 마음가짐으로 한국에 도착한 인솔 교사들과 학생들은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인 공항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당연히 후진 공항의 모습을 생각한 건 아니었지만 영국 공항보다도 넓고 최첨단을 달리는 공항의 모습에 아이들과 교사들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항 시스템이 굉장히 정확하고 빠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그걸 가장 크게 체감했던 것이 자동 출입국 심사대와 수화물 시스템이었습니다.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도입한 나라는 한국뿐 아니라 영국도 마찬가지였지만 똑같은 시스템을 갖춰도 한국이 훨씬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영국은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적용해도 중간에 착오가 적지 않아 오히려 일반 심사대보다 더 오래 걸리는 상황도 잦았는데요. 여권 사진과 카메라에 보이는 얼굴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때 오류가 자주 났습니다. 저도 취미가 해외여행이라 다른 나라에 다녀왔다 영국 공항에 입국할 때가 많았는데 한 10번 중 5번은 오류가 난 것 같아요. 저는 과도한 포토샵을 하거나 지나친 색조 화장을 한 것도 아닌데 오류가 자주 나더라고요. 누가 봐도 여권 사진과 제 얼굴이 비슷해 보이는데도 그랬습니다. 오류가 발생하면 처음의 과정으로 돌아가 자동 출입국 게이트에서 재인증을 해야 하거나 대면 입국 심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빨리 입국 심사하려다가 더 오래 걸려버리는 피곤한 상황이 발생했죠. 하지만 한국은 수많은 학생과 인솔 교사들을 자동 출입국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한치의 오류가 없었습니다. 대기 시간도 훨씬 짧았고 딱딱하고 차가운 영국의 출입국 심사관들에 비해 친절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아시아 국가면 영어가 잘 통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그들의 영어 발음과 의사소통 실력은 무척 유창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중국에 여행 간 적 있었는데 그때는 출입국 심사관의 영어 실력도 썩 좋아 보이지 않았을 뿐더러 발음이 구려도 너무 구려 알아듣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나중에서나 알게 된 사실인데 영국의 유명한 항공 서비스 전문 리서치 기관인 스카이트랙스에서 한국을 2023 세계 최고 공항 출입국 심사 서비스 상으로 선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직접 이용해보니 충분히 그 상을 받을 만했어요. 수화물 찾는 것도 훨씬 빨랐습니다. 영국 히드라 공항에 갔었을 때는 짐을 찾는데 몇 시간씩 걸려서 우왕좌왕하거나 잃어버릴 때도 많았는데 한국은 전광판에 뜨는 수화물 수취대 번호를 확인하고 지정된 수화물 수취대에 가 찾기가 편했습니다. 공항 안에는 신기한 로봇들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승객들을 안내해주는 로봇도 보였고 심지어는 간단한 간식거리를 배달을 해주는 로봇도 있었습니다. 도착한 로봇에서 커피와 도너츠를 꺼내가는 광경은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이렇게 눈을 못 떼며 인천공항에 감탄하던 저희는 그 다음 장소인 숙소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굉장히 실망했었어요. 당연히 고급 호텔에서 머무를 것이라고 여겼는데 웬 전통가옥 같은 데를 머무른다고 하고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잔다고 하니까요. 아이들은 더러운 바닥에서 잔다고 기겁했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집안에서는 신발을 벗고 맨발로 생활하는 문화권이라고 해요. 집안에서 슬리퍼 생활하는 거야 영국도 흔한 모습이지만 양말만 신거나 맨발로 집안을 다닌다는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닥이 훨씬 깨끗했고 난방도 특이한 방식으로 하더라고요. 인솔 선생님으로서 본을 보여야 하기에 어쩔 수 없이 신발을 벗고 안에 들어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바닥이 뜨끈뜨끈했어요. 제가 뜨겁다는 말을 하자 아이들은 홀린 듯이 바닥을 만졌고 정말 그렇다면서 신기해했습니다. 영국은 벽에 붙은 라디에이터로 난방하는 방식이라 오래된 2층 집 같은 경우는 난방열이 분산해 추웠습니다. 그래서 라디에이터를 틀어도 추운 경우는 벽난로를 피우곤 했습니다. 영국에서 벽난로를 피우는 집들이 아직도 적지 않은 건 그만큼 난방 방식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각 방마다 바닥을 뜨끈뜨끈하게 데웠고 공기가 순환되니 방 전체가 따뜻해지는 이점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바닥을 맨발로 다니냐고 불평불만하던 애들은 아예 맨바닥에 드러누워 몸을 지졌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바닥에서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 훈계하긴 했지만 사실 저희 인솔 교사들도 교사들 방에 가서 똑같은 행동을 했죠. 어른으로서 할 짓은 아닌 걸 알지만
방바닥에 뜨끈하게 몸을 지지는 게 너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저녁 식사를 하러 빨리 일어나야 했는데 계속 방바닥에 착 달라붙어 있고 싶다고 생각하게 했습니다. 숙소에 왔을 때가 저녁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날은 휴식하고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관광을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남산타워, 한강공원, 경복궁, 한옥마을 등 서울의 아름다운 문화재와 명소들을 구경했습니다. 확실히 한국은 영국하고는 좀 다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영국은 보통 200년, 300년 된 건물들을 고쳐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완전히 현대적인 분위기의 건물들과 전통 문화재들이 공존해 있었습니다. 한 공간에 2개, 3개가 있다고 해야 하나요? 한 곳에는 높은 빌딩이 즐비한 가운데 한 곳에서는 낮은 층의 한옥들이 옹기종기 모여 마을을 이루고 있었죠. 다른 의미에서 2개의 공간에 공존하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백화점에 갔을 때 저와 아이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백화점 외관은 처음부터 좀 독특하고 비범했습니다. 붉은색 철골들을 일부러 노출해 만든 건물은 높은 빌딩 숲 사이에서도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저희는 내부도 뭔가 독특하고 신기한 분위기로 꾸며져 있을 거라 예상했지만 저희의 추측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백화점 내부는 마치 인공공원처럼 꾸며져 있었어요. 저희는 설마 이게 다 진짜 나무나 잔디일까 싶었습니다. 당연히 인공공원이니 잔디와 나무도 가짜일 거라 생각했죠. 그러나 놀랍게도 잔디와 나무 모두 진짜였습니다. 사람들은 백화점 안에 조성된 공원에서 편안한 얼굴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대형 돔 안에 들어가 정원 전경을 내다봤는데 풍경이 정말 기가 막혔어요. 주변에서는 새소리, 물소리 등 자연의 소리가 들려 마치 진짜 실제 야외에 있는 듯한 착각을 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오면서도 보는 재미가 있었는데 층마다 식물의 종류와 분위기가 다 달랐습니다. 일부러 식물을 각 층마다 다르게 심어둔 것 같았어요. 이런 세심한 것까지 생각해서 백화점을 꾸며놨다니 한국인들의 뛰어난 머리와 감수성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도 저는 그때 백화점에서 찍었던 인공정원 사진들을 가끔 보곤 합니다. 언제 또 이런 멋진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 내키지 않았던 수학여행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한국으로 가길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 클릭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제보 부탁드립니다.